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인 40대 여자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주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지만 제게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말이죠. 그때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할 정도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게 되었네요. 그럼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너무나 괴로워만 했던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디 이 글이 다 끝나가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라봅니다. 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때의 충격이 워낙에 커서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제게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고 끝사랑이 될 것이라 자신했던 남자였죠. 남들처럼 행복한 연애를 했고 불타는 사랑도 했으며 얼마 후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저 성실해 보였고 가난했지만 마음이 평온한 남자였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닌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었지만 부모님 모두 여의고 단 둘이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정도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그 남자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인성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저랑 만나는 3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다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성격도 원만했고 저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때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정말 꼭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살 거야. 지금은 이렇게 비록 보잘것 없어도 꼭 미래에는 멋진 사람이 될게. 나 믿고 같이 함께 해줄래? 난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사는 것보다 그냥 나랑 평생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좋아. 당신이 돈이 있던지 없던지 영원히 자기랑 함께 할 거야.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꼭 멋진 사람이 돼서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그 달콤했던 프로포즈를 받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항상 돈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남편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죠. 결혼 후 바로 아이를 연달아 낳으며 저는 어느새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며 육아에 힘들어하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사직서를 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도 이어서 했는데 워낙에 성실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믿었던 저는 남편의 그 말을 순수하게 다 믿었어요. 당장에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버티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야. 저기,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서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근데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로 했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당장 우리 애기들하고 먹고 살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는데. 그래, 알아. 근데 말이야, 이런 비전 없는 곳에서 맨날 똑같은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는 우리 가족한테 밝은 미래도 없다고. 자기, 나 믿지? 믿으면 이번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라. 응? 아, 물론 자기 믿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인데 뭐. 내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당장이 힘든 건 그걸로 해결할게. 그럼 되겠다. 알겠어.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 어쩐다 하며 아는 지인에게 향했고
그 뒤부터 아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출근 시간은 빨라졌고 퇴근 시간은 훨씬 늦어졌어요. 또한 항상 자신을 잘 가꾸어서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면서 외모에도 부쩍 관심을 갖게 됐죠. 제가 다림질해주는 양복에 와이셔츠만 평범하게 입고 다니던 남편은 그때부터 면바지에 비싼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셔츠를 입기를 원했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의복비를 아끼려고 옷을 물려 입히고 주변 이웃들에게 장난감도 받아서 쓰고 있던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었지만 지금 당장 수입도 거의 없는데 쓸데없는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 짜증도 났습니다. 연애하면서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싸우지 않고 지내던 저희 부부는 그런 문제로 몇 번의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때 남편과 가장 많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남자가 밖에서 사업을 해서 집안을 일으킨다는데 꼭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냐? 내가 하는 게 그렇게 꼴 같지 않아? 뭐라고?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당장에 수입도 없고 아이들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우리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비싼 옷만 입으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단 한 번도 그런 적 있었어? 나는 무슨 이 집안에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냐?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나는 맨날 후질근한 옷만 입고 다녀야 되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야, 됐다, 됐어. 네가 이렇게까지 가장을 무시하는 줄 몰랐다. 알았으니까 그만해.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옷 사달라는 말 안 한다, 안 해. 에이. 급기야 남편은 잘 내지 않던 화까지 내게 되었고 더 이상은 그 문제로 저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났지만 조금 지나니 그래도 남편을 챙겨주어야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생각에 없는 돈을 쪼개고 또 쪼개서 나름대로 브랜드가 새겨져 있는 셔츠를 하나 사다 주었는데 그때 남편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으나 사나 제 남자고 제가 길을 살려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제 마음이 고마웠는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예전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가족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일 얘기에 대해서는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건지 궁금하긴 했지만 꼬치꼬치 캐무는 것도 남편에 대해 불신을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기에 그냥 남편의 말만 믿고 기다렸죠. 출장도 잦았고 퇴근 시간도 아주 많이 늦어졌지만 저는 그냥 남편을 믿어주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집에서 부업을 해야 했습니다. 사업 초기 몇 년 동안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수익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몇십만 원이라도 벌어야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다 주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남편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잘 일이 되지 않는다며 풀에 죽어서 제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까지도 남편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었거든요. 여보, 미안해. 결혼하고 애 셋 낳고 이제는 애 키우면서 부업까지 하게 만들고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라. 그런 말이 어딨어, 여보. 난 당신같이 가족한테 헌신적이고 성실한 남자가 최고야.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말했잖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사는 것보다 당신이랑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평생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이 잘 안 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응? 그래, 그럴게. 아마 조금만 있으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 나도 이번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사업에 대해 눈도 떠졌고 또 기회가 아주 좋거든. 그 대신 이번 일이 시작되면 출장도 더 많아질 거고 조금 많이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할 수도 있어. 그것만 이해해 주라. 그럼,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아이들이랑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용기를 주려고 있는 말 없는 말까지 꺼내서 다독여 주었어요. 남편이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출장이 아주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으며 전화도 잘 받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볼 때가 아주 많아졌죠. 그렇게 바쁜 만큼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가끔 만나는 남편은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꿈에도 이상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세상 모든 남자들은 다 그래도 저희 남편만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그런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신우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이혼 후 혼자 살아가던 신우는 그 당시에 생활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남편이 신우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하며 불렀던 모양이더라고요. 부모 없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이혼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니 어느 오빠가 안타깝지 않겠어요. 물론 이혼하기 전에 무슨 방판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빚을 많이 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잖아요. 남편은 제게 당분간 신우가 저희 집에서 지내도 되느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연희 말이야.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도 될까? 혼자 그렇게 있으니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일하는데 데리고 가서 일도 좀 가르치면서 챙겨주고 신경 써주면 분명히 나중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때 되면 방 얻어서 나갈 거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주라. 아가씨를 우리 집에? 글쎄, 난 아가씨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 집도 좁고, 그리고 아가씨가 애들을 그렇게 예뻐하지도 않고. 그래,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래도 핏줄이라는 게 뭐겠어. 이럴 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내가 연희한테는 잘 말해서 절대 당신하고 애들한테 피해주지 않도록 할게. 그리고 어차피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 가르치고 할 거라 그렇게 집에 많이 있지도 않을 거야. 응?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부탁 좀 하자. 갑작스러운 얘기에 저는 좀 당황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신우는 막무가내로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어머, 아가씨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는데. 왜요? 싫어요? 새언니는 왜 항상 저만 보면 표정이 그래요? 내가 어디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오빠 집에 온 건데. 안 그래요? 이 집이 언니 집은 아니잖아요. 우리 오빠 집이지. 아가씨,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저 방에 짐 내려놔요. 아휴, 이 집구석 더러운 것 봐. 발 디딜 틈이 없네, 틈이 없어.
새언니는 뭘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살아요? 여자가 좀 깔끔하고 잘 챙기고 그래야지. 아가씨도 애새 키우면서 집에서 부업해 봐요. 어떻게 되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짐부터 풀어요.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꺼내놓는 신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군요.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래도 최대한 신우를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짐을 싸서 왔는데 제가 싫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제가 마음을 비우자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 또 마냥 싫지만은 않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집에 온 후 남편과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하는 얘기들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뭔가 일반적인 일에 관한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빠, 그 아줌마는 다 괜찮은데 너무 쪼잔하지 않아? 의심도 많고. 그래도 그 아줌마가 제일 돈도 많고 차도 좋던데 뭐. 의심하는 걸 네가 없애줘야 돼. 최대한 불쌍하게 나를 얘기해 주라고. 아, 진짜. 나 그런 거에 소질 없는데. 없어도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게 내 주특기잖아. 돈 벌려면 별 수 있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인데 조금 치사하고 더러운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나한테 감사해야 할 거다. 이런 신세계를 알게 해줘서. 그런가? 하긴 우리 생각처럼만 되면 뭐가 걱정이야. 최고지 최고. 나도 앞으로 인생 편하게 사는 거야? 오빠랑 나랑 꼭 먹고 알 먹고. 남편과 신우는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순진하게도 그런 말을 듣고도 자세하게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남편에게 오히려 되물었죠. 여보, 아까 신우랑 무슨 얘기한 거야? 무슨 아줌마? 차도 좋고 돈도 많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응? 당신 우리말 엿들었어? 사람이 왜 그래?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면 되지. 당신 꼭 그런 습관이 있더라. 내가 뭘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것뿐이야. 사업에 관련된 얘기야. 당신이 얘기한다고 뭘 알아? 투자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좋을 거 아니야. 그냥 그것뿐이라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뭘 그렇게 민감하게 얘기를 해. 알았다고. 제 말을 싹 잘라 무시하던 남편은 그 후로 아예 신우와 밖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는 슬슬 눈치를 보면서 제 앞에서는 일에 관련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점점 부부 관계는 소원해졌고 그렇게 성실하고 가족한테 잘하던 남편은 집안일에 무심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묻고 기다릴 때면 저는 너무나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집안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멋지게 살고 있다는 뜻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돈을 벌어야 되겠냐는 생각이 점점 제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로 여러 번을 다투었고 나중에는 신우까지 저희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편을 들게 되었죠. 새언니 정말 답답한 사람이다.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좀 살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이래? 새언니가 돈을 제대로 벌어보긴 했어? 열심히 돈 버는 사람한테 뭐 그리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짐 빠지게 만들고. 아니 아가씨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오빠랑 나랑 문제라고요. 남의 집 부부싸움에 끼어들지 말아요. 남의 집이라뇨? 제 오빠 일인데 어떻게 남의 집이에요? 언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오빠가 정말 언니한테 정 떨어진다니까요? 안 그래도 비교돼서 죽겠구만. 남의 속도 모르고 정말.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비교가 되다뇨. 아가씨, 말 똑바로 해봐요. 무슨 뜻이냐고요? 아이, 됐어요. 언니가 뭘 알아요. 오빠랑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됐고요. 그만해요. 오빠한테 더 이상 힘들게나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신우는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도 늘 당당하게 행동하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라도 신우가 그런 말을 할 때 딱 부러지게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면 좋으련만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는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인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점점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멀어질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더군다나 사업 초기에 돈이 없고 그럴 때는 잘해주더니 돈을 좀 벌고 나서부터는 집안에만 들어오면 한숨을 들이셨다 내쉬었다 하면서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았고 저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전조 증상이었는데 제가 너무 남편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나 봅니다. 세상에 영원히 착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뒤로도 시누이와 남편의 약간 수상한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남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전보다 더욱 유심히 관찰했고 밖으로 나갈 때면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혹시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죠. 남편의 옷, 핸드폰 등을 뒤져서 어떤 흔적이라도 찾아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던 어느 주말. 남편은 또다시 외출을 한다고 하더군요. 최근 들어 자동차는 사람의 얼굴이라면서 세차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한번 세차장에 가면 7시간, 8시간씩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날도 또 세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뭔 세차를 그렇게 자주 해? 그것도 몇 시간씩이나? 당신이 차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자동차 안에 안 보이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고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차 타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깨끗해야 한다고.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뭐?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운전을 할 줄 모르긴 해도 그런 말은 좀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 한 대 세차하는데 7시간을 넘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야. 야, 자동차 발판 빨아서 말아 널리고 내부도 깨끗하게 하려면 시간 그 정도 걸린다니까. 알지도 못하는 게 계속 그럴래? 아니, 그럼 내가 뼈 빠지게 돈 버는데 주말에 세차장 가서 내 차 깨끗하게 청소도 못하냐? 이런 걸로 나한테 다시 한번 말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알았냐? 남편은 제게 무섭게 쏘아붙인 후 혼자 세차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많이 화가 났어요. 남편의 말투 자체가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아무리 부인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렇게까지 말하는 남편을 참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수상하기도 해서 저는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었는데
이렇게라도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불이 나게 뒤를 쫓아 밖으로 나가보니 남편은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점점 멀어진 곳까지 걸어가고 있더군요. 분명히 남편 차는 주차장에 있을 텐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뒤를 따라가 봤는데 한참을 걸어간 후에 남편이 저쪽 골목 끝에 세워진 고급스러운 외제차에 올라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차인 것처럼 말이죠.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 브랜드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화들짝 놀랐지만 얼른 그 주변에 있던 택시에 올라타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던 남편은 대형 세차장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남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잠시 택시 안에서 남편을 지켜보다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 세차장 입구 주변 모퉁이에 숨어 몰래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 세차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무엇인가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는 그 안쪽 사무실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나와 남편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오빠 자꾸 이럴 거야? 나 외롭게 만들 거냐고, 응? 자꾸 그럴 거야? 나 삐진다. 에이, 우리 귀염둥이 왜 그래? 그러지 마. 오빠가 많이 사랑해 줄게. 치, 어제도 집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안 들어오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 오빠가 곧 정리하고 그 집에서 같이 살자. 내가 약속할게. 그때 아주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저는 제 눈과 귀가 잘못되었기를 바랬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꿈이라고 누군가 저를 깨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 꿈을 깨워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지를 벌벌 떨며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던 그때 고급스러운 외제차 한 대가 세차장 안으로 불쑥 들어왔고 곧이어 어떤 부잣집 사모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차에서 내리더니 남편을 향해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못된 놈, 이 쓰레기야. 어디 숨었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너 오늘 잘 걸렸다. 잘 걸렸어. 누님. 아니, 여기는 어떻게... 뭐? 어떻게? 이 나쁜 놈의 자식. 너 나랑 경찰서 가자. 이런 나쁜 놈. 애 셋 딸린 유부남 주제. 어디 무서운 줄을 모르고 나한테. 아휴, 야, 이 미친놈아. 다 필요 없고 내 돈이나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저기 누님, 그게 말이에요. 그게요. 조금 시간을 좀... 네 동생이라는 년은 어디 갔냐? 너랑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네 동생년. 아주 둘이 쌍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던데 내가 니네 둘을 아주 쌍으로 콩밥 먹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려. 김비서! 순간 외제차에서 웬 건장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려 남편의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비틀거리며 그 남자의 힘에 놀아나고 있었어요. 저기 누님,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그게 제가 금방 돈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게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해서 다 설명할게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나한테 감히 설명을 해?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나랑 결혼한다고 하고 돈을 빼돌리고 사람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놈이 무슨 설명? 김 비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너 나한테 한 짓 10배로 되갚아 줄게. 누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가 다 할게요. 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요. 남편은 그 고급스러운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아주 눈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경악할 일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아까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팔짱을 끼었던 젊은 여자 역시 화가 단단히 났는지 무릎을 꿇고 있는 제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날렸습니다. 야, 뭐야? 오빠 이런 쓰레기였어?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랑 결혼한다며. 나 집까지 얻어줘서 같이 지냈는데 지금 이 말이 다 뭐야? 저 늙은 아줌마랑 뭐가 어쩌고 저째? 당장 설명해, 당장! 저기 있잖아. 오빠가 다 설명할게. 지금 뭔가 오해가 단단히 있나 봐. 오해. 정말 그 안은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진창의 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숨어서 지켜보는 내내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세차장 안은 온 직원들이 나와서 말리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졌고 저는 차마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남편을 빼내야 할지 아니면 화나는 대로 저도 같이 뺨을 때리고 해야 할지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 생각이 너무 나서 두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아무리 닦아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틀거려서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리게 된 저는 잠시 동안 멍하니 있다가 일단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만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아이들을 먼저 챙겨놓고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키는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힘이 저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택시를 잡고 미친 듯이 집으로 올라와 보니 마침 집에는 신우가 들어와 있더군요. 제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덜덜 떨고 있으니 저를 무슨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며 제게 말했어요. 아니 언니,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애들만 놔두고 나가? 언니 남자 생겼어? 꼴은 또 그게 뭐야? 아, 정말 이러니 오빠가 쳐다도 보기 싫지. 저는 일단 아이들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신우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줌마에게 아이들을 몇 시간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이들을 챙겨 옆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와 신우이에게 무섭게 쏘아붙였죠. 야, 이 또라이 같은 것이 너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할래? 뭐라고 언니?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 신우이한테 또 또라이라니? 언니 미쳤어? 어? 아,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래, 나 미쳤다. 니들이 그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내가 안 미치고 버티겠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너네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느라 그동안 그렇게 둘이 쿵짝이 맞아서 슬슬 피해 다닌 거냐? 니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아니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무슨 짓거리는 무슨 짓거리?
너 지금 나한테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내가 그년들한테 너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 말할 거야. 어디 니네 오빠랑 둘이 콩밥 좀 먹어볼래? 언니, 왜 그래?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오호라, 그래? 몰라? 그럼 내가 알게 해줄게. 잘난 니네 오빠가 여자 등쳐먹은 돈으로 차린 세차장인가 뭔가 같이 가자. 거기 지금 다 알고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일로 와. 당장 일로 오라고. 저는 신우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고 당장에 그 세차장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신우는 필사적으로 제 손을 뿌리치며 제발 그러지 말라면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더군요. 이러지 마, 언니. 이러지 말라고. 내가 다 말할게. 언니, 내가 다 말할게. 이 손 좀 놔봐, 응? 언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우리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야. 하도 살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말이야.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막말을 짓거려. 이것들이 정말 쌍으로 돌았나? 당장 가자. 당장 가. 너도 니네 오빠도 아주 둘이 사이좋게 콩밥이나 나눠 먹어라. 언니 제발. 언니 애들을 생각해. 애들은 아빠랑 고모가 그런 꼴이 나면 좋아? 내가 다 설명할게, 언니. 이 손부터 좀 놔봐, 응? 놔야 설명을 하지. 제발, 언니. 신우는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구구절절 자신들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남매 정말 어렵게 산 거 알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좀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평생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었다고. 언니도 알잖아. 그래서 그게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아가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게 합당한 거냐고?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잖아. 우리가 잠깐 눈이 뒤집혀서 그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니까? 오빠랑 내가 막 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언니도 잘 알잖아. 응? 언니, 제발 좀 내 얘기 좀 믿어줘. 신우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저는 한숨만 나오더군요. 물어보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는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언니, 내 말 좀 들어봐봐, 응? 듣고 있는 거지? 내 말 들리지? 나랑 오빠는 그냥 외롭고 힘든 돈 많은 아줌마들이랑 조금 놀아주고 그 대가로 돈을 좀 받은 거라고. 그게 뭔 죄야? 공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대가로 받은 것뿐이야. 놀 때는 재밌게 놀다가 왜 뒤늦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다들 웃겨. 더 이상 신우와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몰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서에서 찾아왔는데, 마침 남편이 붙잡혀 갔다고 하던 그곳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 처음에는 당황하며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니 잠시 시간이 지나자 눈물을 흘리며 제 옷을 붙잡고 사정사정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 셋 낳고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맞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라는 인간은 정말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니?
너무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다 보니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은 자신이 안쓰러워 그러는 줄 알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 여보, 나야. 여보 나 믿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당신은 나 믿는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거 뭔가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니까? 나 정말 진짜 열심히 살았어. 알지? 진짜 열심히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도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대답도 없자 남편은 이어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증명해 줄 거예요. 제 와이프예요. 아이 셋 낳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형사님, 얼른 저 사람한테 저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제발요. 남편의 말에도 끄떡없이 모든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신우 명의로 된 고급 오피스텔과 세차장, 그리고 외제차 2대까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돈은 혼인 빙자를 해서 사기를 쳐서 얻어낸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부잣집 아줌마들을 몸과 마음으로 꼬셨고, 신우는 남편을 도와 아주 열심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더군요. 몇 명의 여자들을 울렸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다 보니 가명으로 미국 이름까지 썼다고 했습니다. 미국이라고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아주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 몸과 마음 그리고 돈까지 모두 잃은 부잣집 미망인이었는데 잠시 후 그녀는 제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 지난날 남편과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이혼남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말.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요. 남편 잃고 돈 좀 만지고 있다 보니 별의별 놈들이 다 꼬였지만 당신 남편처럼 착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홀라당 넘어갔었나 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이렇게 그쪽이랑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저희 남편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그러던가요? 그쪽만큼 나 역시 지옥 속에 살았어요. 다 믿고 돈까지 투자했다가 그 돈 갖고 잠적했을 때 나는 정말 세상과 인연을 끊으려고까지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그냥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됐고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셨으니 두고 보시죠.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저 너무 불편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 사람과 저도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그 어떤 일로도 제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했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모조리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하며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제 동정심을 유발했죠. 이 더러운 놈아, 어떻게 그 입으로 애들 이름을 올려? 다시 한번 애들 이름 말하다가는 나한테 먼저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이제 너랑 나는 끝이야. 영원히 애들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렇게 더럽게 살아, 이 쓰레기야.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저 아줌마가 자기 돈 좀 있다고 아주 나를 개처럼 부렸어. 난 당신과 애들을 위해서 지지라면 짓고 기라면 기면서 돈 번 거야.
그냥 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려고 한 거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입 다물어. 알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터벅터벅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옆집 아주머니에게 저녁까지 든든하게 얻어먹고 과자를 먹으며 천진한 웃음을 짓고 있더군요. 아이들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아 저는 얼른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저 혼자 안방으로 얼른 들어가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상한 제 행동에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와 울지 말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세상에 이 핏줄을 놔두고 그런 짓을 한 남편을 정말 때려 죽이고 싶더군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 강아지들 알았지? 엄마가 많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 울지 마. 나도 사랑해. 우리 셋 다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울지 마. 힘내. 우리가 주물러 줄게.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다음날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바로 매매로 내놓았고 이혼의 수순 역시 밟기 시작했고요. 아주 오랜만에 찾아간 친정에서 아이들과 며칠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하나만 믿고 사랑했던 그 시절을 후회하고 있어봐야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친정에서 아이들을 봐주신 덕분에 저는 혼자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징역살이를 했어요. 그곳에서 저희 친정으로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냈던지 나중에는 거짓말로 물들여진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고 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는데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아빠 이야기를 꺼낸답니다. 엄마, 근데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혹시 우리 할머니 집 몰라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아빠는 있잖아. 지금 어디 먼 곳으로 잠시 일을 하러 가셨어. 그래서 당분간은 못 오실 것 같아. 그치만 너희들이 조금 더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 만나서 아빠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자. 응? 먼 곳 어디? 미국? 아니면 프랑스? 얼만큼 먼 나라로 갔길래 못 와? 전화도 못 하는 곳이야? 그럼 우리가 아빠한테 가면 되잖아. 그래, 나중에 우리 아빠한테 가자. 꼭? 아이들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이 많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다 성장하면 언젠가는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새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니 아이들과 남편의 관계를 억지로 끊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후로 2년 정도를 과일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을 등지고 싶었는데 또다시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저는 강한 엄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 아이들이 제 곁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시간이 지나며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신 사장님이 저를 가게 실장으로 인정해 주시며 월급도 많이 올랐고
새벽 시장에 나가 경매하는 법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아이들 잘 키우면서 작은 저만의 과일 가게를 차리는 것인데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곧 남편도 세상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엄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인생,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죠? 아직도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털어놓고 나니 속이 뻥 뚫리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